네, 얼마 전에 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한국인과 영어라는 주제로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많은 분들에게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요, 영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의 어학연수 또 토익 준비 과정을 거치기까지 영어 사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 1인당 평균 약 2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충격적이죠. 네, 이렇게 영어 교육을 위한 과도한 투자 경향이 영어 능력을 1차적인 인재 평가의 척도로 삼는 우리 사회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은 어디서든 자유롭게 영어로 대화하고 또 영어로 일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이제 영어는 능력이 아니라 기본 자질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지금껏 쌓아온 문법 영어와 또 실제 취업 영어 많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요, 청산뉴스에서 취업 영어 준비에 대한 특강을 들려주실 분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라이언킴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1부와 2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별로 요구되는 영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 2부에서는 여러분들도 뭐 동생이라든가 또는 미래의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 다 영어를 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트렌드로 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취업 영어의 달인이 되어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라이언킴 강사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제회의 통역사, 칼럼니스트, 저자, 그 다음에 스타 강사 라이언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실제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아주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팁을 주고자 기업별로 요구하는 영어 능력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취준을 하고 계신 분들은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실제 이제 그 취업난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취업난이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취업도 재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취업난 때문에 허덕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는 것 중에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토익 점수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토익 점수가 요즘에 상당히 무의미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토익이라고 하는 시험의 역사가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평균 점수가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뭐 기업에서 뭐 800점 이상이다 이런 것들 봤던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점수가 막 900점대 이상씩 올라가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본적인 스펙을 내가 갖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용납이 안 되겠지만은 어느 만큼 이것들은 정말 숨을 쉬는 것처럼 너무 당연한 스펙처럼 여겨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경쟁력을 갖는 것이 되겠고요. 경쟁력 갖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들은 회화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 스피킹 시험들이에요. 오픽이라고 하는 시험과 그 다음에 토익 스피킹, 줄여서 뭐 토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렇죠? 오픽이 혹시 뭐의 줄임말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난 알 것 같다. 자,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 다 표정이 역시 나가셨어요. 자, 뭐 그런 시험인 건데 이게 Oral Proficiency라고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어로 말을 하는 것을 얼마나 능숙하게 하느냐 라고 인터뷰하는 것을 컴퓨터로 시험을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토익 스피킹도 마찬가지로요. 일단 뭐 진행되는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내 말하는 것들을 들려주고 말한 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점수를 받아가지고 점수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기 시험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또 추가가 되고 있는데 피곤하죠. 난 토익만 보면 됐는데 이제 말하기까지도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더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토익 스피킹 시험도 언젠가는 분명히 근 한 1년, 2년 안에는 당연한 스펙이 또 될 겁니다.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그럼 어떤 것들이 나의 영어가 빛날 수 있거나 또는 뭐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냐면은 영어 면접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별로 조금씩 다르고요. 직무 능력 분야별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은 영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제가 국제회의 통역 시절 때 같이 하던 동기가 지금 대기업에서 인사팀에서 면접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어 면접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들 중에 어느 기회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친구들이 다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그 다음 또 리서치를 해본 결과 영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냐고요? 자, 영어 면접을 떠올리면 주로 어떠한 장면을 떠올리십니까? 주로 영어 면접하면 그냥 뭐 한 3-4명 앉아가지고 그렇죠? 앞에 면접관도 쭉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막 물어보면은 막 대답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게 되게 뭐 당연히 떠오르는 그런 모습인데 깊게 따져 보면은 생각보다 아주 힘든 과정이에요. 자, 생각해 볼게요. 3-4명이 함께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일단 서류로 한번 걸렀겠죠, 그렇죠? 나랑 정확히 비슷한 학력과 스펙과 점수들을 갖고 있는 3-4명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상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복제 인간이에요. 클론입니다. 스펙상 거의 동일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경쟁을 해가지고 내가 어쨌든 이겨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약간 조금 더 어려운 면접도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면접관은 여러 명 있지만 실제 좀 위까지 이 단계로 올라가면은 한 명씩 들어간대요. 취조실 분위기지 않습니까? 조명 딱 켜놓고 물어보면 영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면접도 있습니다. 저 이거 깜짝 놀랐는데 2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접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면접 때 나오는 질문들이 어떠한 질문들을 물어보냐면은 왜 옆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고용해야 되죠? 이런 걸 물어본대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약간 뭐 디스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 낯가리는데 부끄러운데 영어로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다 어필을 해야 되겠습니다. 힘들어요. 이 영어 면접이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한 1년 안에 이것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더 힘들어지겠지, 그렇죠? 결론을 간단하게 한번 내려볼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하게 그냥 뭐 토익 시험 같은 것들 점수만 만들고 나면 거기서 영어 스펙은 그냥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밑에 깔리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나중에 면접 같은 거에서 내가 빛날 수 있을 정도로 소통하는 능력 같은 것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나중에 제가 영어 MP3 등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조금 이따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취업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하고 가보겠습니다. 취업하면 세상이 끝납니까? 취업하는 순간에 막 영화처럼 엔딩 크레딧 막 내려오면서 인생 끝났어. 이건 또 아니잖아요. 취업은 사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럼 영어가 필요 없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영어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실무에 도움이 되는 영어라는 것들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가장 많이 할 것들은 문서 작업이에요, 그렇죠? 앉아가지고 타자를 치고 뭐 예를 들면 해외에서 이메일 같은 게 날라오면 이런 것들 뭐 번역해내고 이런 기본적인 문서 작업 같은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교육 방식을 생각해 보면은 문법 공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독해 능력에 무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건너왔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독해 능력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자, N모사의 번역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제 저도 이 성능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가 요즘 점점 개선되는 모습을 보니까 오 싶더라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말에 뭐 하지? 아주 간단한 문장이에요. 이 정도는 해낼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What are we going to do this weekend? 좋아요. 그냥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그냥 영화나 보러 갈까? 하면은 뭐 무비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Would you like to go see a movie? 하고 나왔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도 사실 저희가 뭐 이 정도 당연하겠지 이런 반응이에요. 조금 복잡한 문장으로 가볼까요? 짜증나. 오늘 또 야근이야. 이게 제일 현실적인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회사 취업하시면 아마 이 문장 쓸 일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그러면은 기계가 번역을 해낼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습니다. Oh, I'm sick and tired of it. I'm working overtime again tonight. 놀랍죠, 그렇죠? 이 정도면 제법 쓸만하거든요. 요즘 기술이 발달되는 그런 속도랑 그 다음에 AI,
여러 가지 그런 적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접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다음 또 매스 데이터를 이제 많이 축적하면서 결과물이 더 좋게 나오겠죠. 업그레이드 되는 속도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3년 안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문서 번역이 여러분들의 일이 아닐 거예요. 기계가 할 겁니다. 그러면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인간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그래서 기계가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것을 인간한테 바랄 것이고요. 그런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많은 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나중에 뭐 승진이라든가 기업에서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우리말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들어왔을 때나,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해외로 나갔을 때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즘 취업하면은 평생 직장처럼 그냥 다닐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들어온 직장인데, 하지만 이직률이 어마어마해요. 처음 5년 안에 이직하는 확률이 옛날보다 훨씬 더 올라가서 최소한 2명 중에 1명 이상은 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직할 때 이야기면 선택권은 많은 게 좋겠죠, 그렇죠? 외국계가 좋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일이에요. 페이가 좋다는 게 아니라 대우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계를 가기 위한 것도 역시나 영어가 되겠고요. 문서 작업을 하기 위한 영어가 아니라 내가 거기 들어갔을 때 말로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문성에 대해서 그 다음 것도 미리 켜놓겠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제회의 통역사라고 하는 약간 좀 되게 과시할 것 같은 타이틀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제회의 통역사들이 요즘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향후 5년 안에는 통역사라고 하는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제회의 통역사들 큰일 났잖아요, 그렇죠? 5년 뒤에나 은퇴할 거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실제 저한테도 이런 것도 막 물어보고 막 그래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통역사가 정말 없어질 것 같으냐? 저는 이런 답변을 줬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이 글을 썼었는데 통역사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왜 그럴 거냐? 인간이 기계를 100%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역을 누군가 기계를 놓고 하고 있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한다라든가 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기계가 번역을 해내고 나한테 말을 해줬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기계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본인이 잘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통역의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책임감을 스스로 느끼는 사람만이 통역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낮은 레벨에서는 다 사라질 거고요. 일자리는 줄 겁니다. 하지만 높은 단계, 약간 윗분들, 높으신 분들, 뭐 장관분들 다 통역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런 높은 분들의 통역 같은 경우에는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 직장 생활하는 것을 접목을 시켜보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은 기계가 대부분 다 해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해서 5년 뒤에 승진할 때쯤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은 내가 전문적으로 영어를 이해하고 책임까지 질 능력이 있는 그 정도 영어 수준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취업하는 순간에 영어 공부를 때려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취업한 다음에 5년만 근무를 하시면은 그때 가서 영어가 정말 중요해지는 시기가 올 거니까 취업 이후에도 영어의 끈을 절대 놓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층 높은 소통 및 영어 실력이 요구되는 직장에 여러분들 모두는 근무를 하실 겁니다. 자, 이제 아까 예고해드렸던 영어 실력을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는데 지금 벌써 막 갑자기 자세가 달라지시고요. 이러는데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자, 영어를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교만 졸업하면은 10년 넘게 다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그럼 내가 실제 실무 환경에 투입이 되었을 때 쓸 수 있는 영어인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어를 시험해 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Are you a good presenter of difficult contents? 들리는 분도 있고 안 들리는 분도 있을 거고요. 한 번 더. Are you a good presenter of difficult contents?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Are you a good presenter of difficult contents? 보면은 딱 3가지 반응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미간을 찌푸리시는 분들은 실제 듣고 있는 거예요. 뭐지?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뜨시는 분들은 뭐지? 하고 고민하는 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 표정이 없으신 분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무념무상이에요. 자, 문장이 들렸을 수도 있고 안 들렸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가이드라는 것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Are you a good presenter? A good presenter? A good presenter of difficult contents. Are you a good presenter of difficult contents? Are you a good presenter of difficult contents? 듣겠습니다. Are you a good presenter of difficult contents? 들리잖아요, 그렇죠? 왜 들리냐고요?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단어가 한 개라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Are you 당연히 아실 거고요. good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of 뭐 difficult 아실 거고요, 그렇죠? 컨텐츠 뭐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모를 만한 단어가 하나도 없지만은 안 들은 분들이 실제 연령대를 막론하고 많이 계세요. 한 60, 70% 이상, 80% 이상 못 들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단어를 외워서 단어 자체를 알고 있는 것보다는 소통 능력의 일환으로서 언어를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내가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요. 자, 이왕 왔는데 제가 공짜 영어 강의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탈락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N 다음에 T가 나오면은 탈락이 되어서 발음이 안 되니까 프리젠터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presenter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of 같은 경우에도 뭐 영화 제목 번역해서 적어놓은 거 보니까 of 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음 안 돼요. 얘는 의미 해석상 중요하지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기능어라고 그러죠, 그렇죠? 얘는 축약이 될 거고요. 축약되었을 땐 단순히 of가 아니라 oh라고 발음이 돼요. oh. 자, 제가 문장을 한 2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짓해 드릴게요. 자, 문장 읽고 손짓하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Are you a good presenter of difficult contents? Are you a good presenter of difficult content? 아유, 이분들 자신감이 없으신 겁니까? 아침을 안 드신 겁니까? 자,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모르는 단어 없잖아요. 자, Are you a good presenter of difficult contents? Are you a good presenter difficult of difficult content? 몇 분들은 앉아 계시면서 contents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 있으면 다 보입니다. 자,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는 내용을 들을 수 있게끔 평상시에 훈련을 쌓는 것이 이제 학습이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말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 오늘 나 몸이 좀 안 좋아. 몸이 안 좋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면은 sick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 나 오늘 좀 피곤한데 tired 이렇게 나와요. 단어는 빨리 나오는데 문장이 딱히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이 단점인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 학습의 단점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단어를 맨날 암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단어가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첫 번째, 그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단어는 의외로 쉬운 단어예요. 자, 몸이 안 좋으니까 볼까요? 나는 이다 한 다음에 정체나 내가 누군지 상태나 장소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다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아프다가 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sick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는 영어로 뭐예요? I. 이다? am. 아프다? sick. I'm sick. 간단하게 문장으로 내던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은다면 I'm sick.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통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사소통 능력이 아주 기본이 되는 문장도 만들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과 동일한 어순으로 저희가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 학창 시절에 이거 어떻게 배웠죠? 우리가 2형식 문장이라고 배우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들 웃으시는데 맞아요. 1에서부터 5형식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분명 2형식이고 비동사고 스위치를 시켜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다 배우면서 문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은 키웠지만 실제 이걸 활용해서 말하는 능력을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어요. 자, 2형식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아니, 원어민이 나한테 물어봤는데 how are you feeling today? 이렇게 물어봤는데 2형식이에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2형식인 건. 자, 2형식 문장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왔어. 어떻게 합니까? 친구가 놀러 왔어요. 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왔어 이러는데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그래서 자, 누가 왔습니까? 당신이 왔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여예요. 이다. 여기. Here. You're here. Hey, you're here.
미리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친구가 집에 놀러 오니까 oh, hey, you're here 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장도 저희가 이제 말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나 단골이에요. 해외여행 갔을 때 나 이게 단골이에요. 이런 말 한 번쯤은 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달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단골이라는 게 regular라는 표현이 있어요. regular. 그래서 커피 사이즈만 레귤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레귤러는 정기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레귤러면 난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이다. 단골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한테 단골 손님이 영어로 뭘까요? 하면 되게 막 뭔가 되게 어려운 어휘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편안하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는 나쁜 남자다. 어떻게 할까요? 드라마의 대세이지 않습니까? 나쁜 남자. 요즘 좋은 남자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꼭 주인공 역할은 나쁜 남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인공 옆에 있는 서브 캐릭터가 착하게 나옵니다. 드라마의 패턴이에요. 자, 나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 단어는 알고 있죠. 나쁜 거 bad이고요. 남자니까 bad man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bad boy라는 거 혹시 한번 들어봤습니까? He is a bad boy. 이건 이제 뉘앙스를 좀 읽어야 되는데 bad man이라 그러면은 경찰 출동해야 돼요. 불안당 범죄자입니다. 근데 드라마나 이런 데 나오는 나쁜 남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귀엽잖아요. 그렇죠? 괜찮아. 귀여워. 오,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bad boy라고 귀엽게 보이시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he's a bad boy 라고 얘기하면 걔 너무 나쁜 남자 같지 않니?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해볼까요? 이런 상남자 같으니. 상남자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요즘 상남자 이야기가 많습니다. 누가 상남자다. 막 소주를 병째 먹는다. 막 이런 거. 자, 어떻게 할까요? 상남자. 이거 보시면 나름 놀라우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You're the man. You are the man. 어떤 차이인지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예전 학창 시절에 정관사, 부정관사를 배우면서 더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다 이거 했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때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했을 텐데 더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다 아는 일정 특징을 갖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원어민한테 You are a man 하면은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뭐라는 거야. 지나가겠죠. 그렇죠? 하지만 시험을 해보세요. 원어민이 딱 지나갈 때 딱 보면서 Hey, you're the man 이렇게 얘기해 주면 갑자기 칭찬 들은 것 같고 뿌듯하고 왜 저러지? 오늘 좀 괜찮았나? 이런 생각 좀 들고 이런 거예요. 자, 이 모든 문장이 놀랍게도 아까 배웠던 학창 시절에 배웠던 이 형식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어떠세요? 이양 학창 시절 배울 때 이렇게 배웠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죠, 그렇죠? 자, 교육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니즈를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걸 기다릴 수는 없고요. 지금 취업이라든가 또 미래의 승진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평상시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약간 염두에 놓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듣고 말할 수 있는 소통의 시대가 열릴 거고요. 이 소통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법 공부나 단어 암기는 최소한만 하시면 되고요.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잖아요. 최소한만 하시면 되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충분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많은 매체를 접하면서 듣는 연습을 하고, 그렇죠? 꼭 굳이 뭐 돈을 내고 그러진 않아도 돼요. 듣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들은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 활용해 보셔야 되고요. 정 안 되면 하루에 오늘 책 읽고 문장 10개, 100개 쓰겠어.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꾸준한 노력을 들이시면은 변화하는 취업 면접 트렌드와 그 다음 나중에 여러분들 승진할 시기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1부 강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아는 영어에서 쓰는 영어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들이시기를 빌고요. 2부 때 계속하겠습니다.